안녕하세요, 김누키입니다. 중고차가 가성비가 개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500만원만 있어도 쓸만한 중고차를 살 수 있고 2천만원만 있으면 벤츠도 사고 BMW 사고 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고차를 사려고 마음먹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를 사고 싶은 마음에 비해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기를 당할지도 모르고 혹시 고장이 난 시한폭탄 같은 차를 살지도 모르니까요.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미션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중고차를 사러 가서 이 차가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도대체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종이컵에 물 담아두고 엔진에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중고차 딜러는 옆에서 지그시 쳐다보고 있을 것이고 이 악물고 엔진룸을 열고 종이컵을 올리고 테스트를 해보더라도 솔직히 이게 얼만큼 떨려야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의 엔진 상태를 체크하는 개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냉간 시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냉간 시동이란 엔진이 식은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 것을 뜻합니다. 엔진 속의 냉각수와 각종 오일들이 전부 식어버린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때는 엔진 오일의 보호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엔진의 손상이 가장 심하며 온도가 올라올 때까지 시동을 유지하는 것도 평상시보다 과한 부하가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연료의 공급량이 더 많아지고 뜨거운 엔진 상태일 때보다 소음과 진동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힘든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동차의 엔진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고 계기판을 보았을 때 RPM 게이지가 치솟았다가 내려갔다 하는 엔진 부조 현상이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이 현상은 엔진의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며 반드시 냉간 시동을 걸고 계기판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부조 현상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솔린 차량의 점화 플러그 문제입니다. 점화 플러그는 엔진의 피스톤 운동에서 불꽃을 일으키기 위한 장치이며 피카츄의 빨간 볼따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압축된 공기를 폭발시키는 역할을 하며 손가락을 튕겨 불꽃을 일으키는 만화 캐릭터들처럼 전기장을 일으키는 역할입니다. 이 점화 플러그는 고압의 엔진 환경에 노출되며 당연히 수명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차 혹은 내 차의 냉간 시동 시 이처럼 엔진 부조 현상이 보인다면 가장 먼저 이 점화 플러그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화 플러그는 국산차의 경우 차종마다 다르긴 하나 평균 10에서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수입차의 경우 40만원 이상의 교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도 이 점화 플러그와 비슷한 예열 플러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과는 다르게 압축 착화 방식으로 연료와 공기만 존재한다면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츄 볼따구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스톤의 운동으로 공기를 압축시켜 팽창열을 가하게 되는 디젤 엔진은 겨울철 너무 추우면 이 팽창열로는 폭발의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방하거나 도와주기 위해서 실린더 내부 온도를 올려주는 녀석이 바로 이 예열 플러그입니다. 작동되면 빨갛게 끝이 달아올라 열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젤차의 경우 추운 날 냉간 시동에서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거나 느리게 걸린다면 이 예열 플러그 교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환 비용으로는 국산차 기준 10에서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고 수입차의 경우는 당연히 2배 정도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거지도 아니고 그 정도는 수리하고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엔진 부조의 원인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스로틀 바디입니다. 스로틀 바디는 엔진룸에서 엔진에 주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 보면 이런 미친 스로틀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엔진에 공기를 많이 넣어주면 그에 맞게 연료를 쏘아 큰 폭발력을 내고 자동차가 더 빠른 가속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구멍인 스로틀 바디는 엔진 입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엔진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블로바이 가스나 오일대, 카본 등에 의해 조금씩 더러워집니다. 이 카본이 퇴적되어 스로틀의 움직임을 방해해 적당량의 공기를 제때 주입하지 못한다면 엔진 구조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스로틀 바디 클리닝을 해주어야 합니다. 클리닝은 점화 플러그를 교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 부조를 잡을 수 없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제시되는 정비 방향입니다. 이 또한 클리닝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 펌프의 문제입니다. 엔진 부조 현상이 일어나 점화 플러그를 갈고 스로틀 바디를 클리닝하고 학습값을 초기화를 한다 해도 잡히지 않는다면 이 녀석 연료 펌프와 스로틀 바디를 통째로 교환해버리기도 합니다. 연료 펌프란 말 그대로 연료 인젝터로 연료를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연료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동이 걸리면 연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며 방전이 될 수도 있고 전체 시동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료 펌프는 상황에 따라 30만 킬로미터는 더 넘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교환이 필요가 없는 부품입니다만 역시 자동차의 운행 상황에 따라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부품입니다. 엔진 부조의 경우 진단기로 그 고장의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방식들을 속어법으로 제거해 나가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점화 플러그를 갈고 스로틀 밸브를 갈고 연료 펌프를 갈고 나서도 부조 증상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중고차를 구매할 때 냉간 시동을 반드시
반드시 걸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냉간 시동에서 RPM 게이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엔카로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 보러 갔는데 냉간 시동이 아니거나 딜러가 시동을 먼저 걸어두었다거나 하면 바로 아니 시방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까지는 못하겠지만 뒤도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정비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엔진오일 교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고차를 구매할 때 엔진오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알려진 방식으로는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캡의 표면 오염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고 반투명한 노란색이라면 엔진오일 상태가 매우 깨끗하다는 것이고, 갈색으로 변했다면 엔진오일을 당장 교체해야 하는 상황 혹은 그로 인해 엔진의 부하가 어느 정도는 걸려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오일 찌꺼기로 인해 검정색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엔진오일 캡만 새걸로 바꿔 끼워두던가 중고 뚜껑으로 바꿔놓는 기막힌 방법으로 차량 상태를 숨기는 판매 딜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차에 하자를 숨기려고 마음먹는다면 당연히 차의 정비 상황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뒤통수를 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엔진오일 캡을 벗겨냈는데 매우 깨끗하다면 혹은 완전 새 것 같다면 엔진오일 입구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핸드폰 조명을 비추어 입구를 보면 캡과 맞물리는 입구 부분에서 동일하게 오일 찌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마찬가지로 속이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닦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고전 방식인 엔진오일 게이지를 꺼내 확인하자니 시동을 걸고 워밍업을 시키고 몇 분 기다렸다가 게이지를 꺼내고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다시 게이지를 측정해 냄새를 맡고 생쇼로 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비사들처럼 정확하게 색깔과 냄새로 상태 체크를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엔진오일 교환이 비싼 교환도 아니고 그들이 눈탱이 치기 위해서 값싼 엔진오일 전체를 교환해두고 운행을 안 한 상태라면 엔진오일 상태는 깨끗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고차를 점검할 때 주로 사용되는 최고의 엔진 선별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 바로 배기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머플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 자동차의 똥꼬 부분의 주된 용도는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머플러 내 여러 필터들에 의해서 걸러내면서 소음을 절감하고 일정 부분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 튜닝을 하게 되면 이 머플러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려 일부러 소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머플러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기가 나오지 않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나옵니다. 이 습기는 공기와 연료가 섞여 연소하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사러 간 중고차에서 이곳 배기구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습기나 액체가 존재하지 않고 검정색 검댕이 다량 묻어 나오고 문질렀을 때 푸석한 촉감이라면 가솔린의 경우 점화 플러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디젤의 경우 DPF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가스는 무색이거나 연한 청색을 띠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흰색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면 이것은 엔진 오일이 연소되고 있을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기가 검정색이라면 연료의 불완전 연소를 의미합니다. 흰 연기가 나오거나 검정색 연기가 나오거나 어쨌든 색깔이 있는 방구를 끼고 있다면 절대 사면 안 되는 중고차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기가스는 냄새가 없습니다.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한 생선 비린내가 나거나 악취가 난다면 엔진 관련 문제가 분명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담으로 만약 차량의 운행 후 혹은 다음날 다량의 물이 배기구로 흘러나온 상태라면 이것은 완전 연소를 아주 잘 해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심장이 튼튼한 녀석이구나 라고 칭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사러 가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냉간 시동을 걸고 엔진 오일을 확인하고 배기구를 확인했는데 분명 문제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차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내가 가진 예산에 딱 맞고 그 중에 최고의 차라고 생각된다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속 작은 이야기를 듣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번의 문제일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꿀매물이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쁜 척 연락을 받는 딜러의 모습을 보고 초조함까지 더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작은 메아리가 들리신다면 주먹을 한번 쥐어보십시오. 그리고 살짝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힘을 주고 있는 힘껏 자신의 복부나 머리를 내려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 차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차입니다. 비싸고 쓰레기 같은 차는 있어도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이 우리들보다 무조건 차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엔카에서 머무는 시간이 하루에 2-3시간이 넘더라도 그들은 9 to 6 하루 종일 자동차 가격만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기여도 그들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손실을 절대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명한 중고차 구매 꿀팁, 일반인의 시선으로 자동차 엔진을 점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중고차 구매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